확인해내. 네. 어? 재밌어요. 데이트 갔었다. 1층이라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고 너 여기 요거 형은 이거 슬슬 빨리 꺼내볼래 얘들아? 스프린트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는 대부분 오늘 6시간 수업 들은 애들 많네. 그죠? 확통 때문에 그죠? 어? 대부분 다 6시간 듣는구나. 와. 아이고 자 초토 여기 우리 그때 했던 거 마무리 할까요? 저기 어디로 가냐면은 적분 그때 했었죠. 우함수 기함수하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했던 거 했죠. 양변 미분도 했고 14단원 가면 되나? 78페이지 그죠? 78페이지 14랑 15 오늘 요거 마무리 하고서 시간이 남을 거니까는 남는 시간 동안에는 미적분 좀 문제풀이 좀 수업을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진도 나갈 건데 시간 그렇게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14단원 15단원 빨리 보고서 가봅시다. 자 14단원 가보시면은 자 적분에 대해서 넓이 구하는 거 있어요. 넓이 구하는 거. 자 알아두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기 미적분 마무리할 때 똑같이 나는 또 나오니까는 넓이 구하는 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거는 패턴이 나눠줄게. 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X축으로 근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하지 그래 할까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냥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하지 말고 근데 거기 안 나와요. 응? 좀 오른쪽 와요. 좀 더 오른쪽 가야 돼? 네. 여기 안 나와? 넓이? 이 정도에 나올 텐데 여기 이렇게 나왔네? 거기 나와요. 거기 나와요? 아, 그 엔지니어링 또 알바 듣기가 좋네. 자, 안 나오는데. 어? 나와. 자, 봐봐. 안 나오면 나오게 하면 되니까는. 자, 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먼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합시다.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해서, 이거 한 번 이상은 들었던 애들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었었는데 이제 함수가 두 개가 나올 거야.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걸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래요. 그래서 넓이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뭔지 봅시다 한번. 먼저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gx가 뭐 이렇게 애벌레처럼 막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지금 선생님 그림상으로는 fx가 gx보다 위에 그려져 있고 내가 여기다가 x는 a라고 하고 x는 b라고 했어요. 이렇게 x는 b라고 해서 수직으로 세웠어 이렇게. 빨리 들어와. 그래서 여기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 생기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길 거면은 x축은 그냥 내 맘대로 여기다가 쭉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a고 여기 b야. 그럼 얘들아 요 넓이 구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분이 넓이를 하는 이유는요, 미적분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미적분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그냥 수투 내용에서는 적분이 그냥 넓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A부터 B까지 fx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요 녀석은 A라는 선과 B라는 선이랑 요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축 있죠, 축. 축까지 다 포함해야 돼. 이 얘기는 축이 포함되어 있어요, 축. 그래서, 여기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보자고. 여기서 색깔 칠하면은 요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요 곡선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요 선 둘러싸여 있고 선 둘러싸여 있고 축 둘러싸여 있고 요 네모 안에 네모라고 해야 되나? 이거 색칠한 부분이 넓이가 되는 거야. 적분이.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돼? gx는 막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는 gx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 빨간색. 그러면은 당연히 a부터 b까지 gx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적분의 넓이값과 이 적분의 넓이값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애당초 구하려고 했더니 파란색 부분 볼까요? 파란색 부분 애당초 구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서로 빼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데 구간이 같을 때 우리 적분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 구간이 같으면은 하나로 통쳐서 가도 되죠. 이렇게 fx 빼기 gx 이렇게 가로치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구한다 라고 이제 공식 외우면 되는데 공식을 저렇게 외운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높은 그래프 있고 낮은 그래프 있으니까 높은 그래프에서 낮은 그래프 무조건 빼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넓이에요. 다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 있잖아요. 요거 S 요게 S라고 하면은 요 S를 구할 때는 높은 그래프에서 낮은 그래프를 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은 내가 그때 얘기한 거 있었지. X축보다 밑에 그려지면 어떻게 돼? 여기 선생님 그림상 지금 위에 그려놨잖아. 위에 그려놨지. 위에 그려놨는데 밑에 그리면 어떨까? 밑에 그리면 적분값이 뭐 나온다 했어? 적분값이랑 넓이랑 같이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기억나? X축보다 밑에 있다고 쳐봐. 방구장 표시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너희들한테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졌다. fx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 a 나오고 여기 b 나왔어요. 그럼 여기 얘들아 여기 하얀색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돼? 라고 하면은 하얀색 부분의 면적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분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x축보다 밑에 있을 때는 적분값이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넓이는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반드시. 알겠지? 수투권의 수투. 자,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개념을 안다면은 궁금증이 생기잖아. 지금 선생님 저 그림상으로는 둘 다 위로 그려놨지 내가. 위로 그려놨는데 아래로 그리면 어떨까? 봐봐. 아래로. 자, 아래로 그리면은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x축이 여기 있어. 자, fx가 뭐 이렇게 가 있다고 쳐봐. fx가 이렇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갔다고 치면은 gx가 이렇게 갔어. 그러면 자 여기 둘러싸인 부분 여기가 만나는 데가 여기 a죠. A. 여기 만나는 데가 a고 여기 만나는 데가 b예요. 이렇게 쭉 b 있으면은 너희한테 이 노란색 부분 넓이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론상 가르쳐준 건 뭐야? 저기 높은 그래프에서 낮은 그래프 빼라고 했지. 그죠? 여기서는 누가 높은 그래프고 누가 낮은 그래프야? a랑 b 사이에서는 누가 높은 그래프야? gx가 높은 그래프고 fx가 낮은 그래프죠. 자 그럼 내가 저 원칙대로 써있는 s는 a부터 b까지 높은 그래프가 g라고 했으니까 gx에서 낮은 그래프가 fx니까는 이렇게 뺐다고 쳐보자 한번. 자 그럼 니네가 일단 요거 먼저 살펴보세요. gx에 대한 적분값은 뭐예요? gx에 대한 적분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둘러싸여있는 요 하얀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fx야? 미안 잘못 얘기했구나. 그지? gx는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에요. 얘는 파란색 부분이라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색칠해줄게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야. 공식은 이거예요. 공식은 이건데 저거 왜 되는지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자 파란색이랑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써보자고. 자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파란색 면적은 어떻게 돼? 파란색 면적은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마이너스 붙여야 된댔지. 그 다음에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이것도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둘러싸져 있는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 나 면적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그럼 생각을 해봐. 너희들한테 지금 이 노란색 부분 요 노란색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은 하얀색 면적에서 파란색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얀색 면적에서 파란색 면적을 빼야 되지. 그럼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선 해도 돼 안 돼 이렇게? 둘이 더하면 상관없죠. 맞죠? 그럼 보세요. 요게 부딪히니까 뭐가 돼? 플러스.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요건 부딪히니까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윗끝과 아랫끝이 같고 두 함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상관없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높은 그래프에서 낮은 그래프 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원래 교과서 풀이에서는 저 얘기부터 안 나오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면적부터 나오는데 선생님 저거부터 딱 들이미는 이유가 자, 여기다가 이제 써볼게 한번. 뭘 써볼 거냐면은 요거는 이제 아니까 지우고 만약에 너희들한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밑으로 돼 있다. X축 밑으로 돼 있으면은 이 함수가 있어. 이 함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쳐봐. 그럼 여기 하얀색 부분의 면적은 어떤 함수랑 둘러싸여 있니 지금? 당연히 fx는 보이죠. fx는 요 함수고 그다음에 또 함수가 하나 더 있잖아. 요거 y는 0 있죠.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있죠. 그래서 y는 0이라는 함수가 높은 데 있고 그다음에 fx가 낮은 데 있지. 높은 데서 낮은 데 빼라고 했죠. 요 함수 이름 뭐라고? gx라고 했지만 gx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함수잖아. 0이라고.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돼? a부터 b까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 뺀 거야? 높은 그래프 0에서 낮은 그래프 누구 뺀 거야? fx를 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건 빼는 건 의미 없으니까 안 쓴 거고 dx 쓴 거고 니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x축보다 밑에 있을 때는 항상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는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데 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림이 또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자 fx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이차함수처럼 모양돼 있다고 쳐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얘들아 두 그래프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둘러싸여져 있는 데가 몇 군데 보여? 두 군데만 보이죠 지금 현재. 이거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 변화되는 거 없이 얘는 내려가는 거고 얘는 쭉 올라간다고 치면은 둘러싸여져 있는 데는 두 군데가 보여요. 그러면 두 군데에 대한 넓이를 각자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S1의 넓이는 어떻게 돼? S1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했을 때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 말로 설명하자. fx에서 gx 빼면 되는 거야. 그거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C라고 하면은 gx에서 fx 빼시면 돼. 그게 S2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되겠지? 이론은 되게 간단해. 그렇지? 이론은 간단하니까 알아두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너희들한테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넓이 문제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면은 잠깐 요건 예를 들게요. 예를 든 거고 선생님은 앞으로 이제 여기다가 요 공식 외우는 걸 첫 봤다고 두 번째는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말로 써줄게요. 넓이 구하는 방법. 넓이 구하는 법 해가지고 첫 번째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첫 번째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프의 교점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 B라고 했고 C라고 했지만 실제로 너희들한테 A랑 B랑 C가 안 줘요. 안 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 교점 찾는 건데 교점 찾는 방법 니네 배웠죠. 뭐 둘이 같다라고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이게 넓이는요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리라고 하냐면은 누가 높은 데 있고 누가 낮은 데인지를 니네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함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함수들이 대부분이지. 직관적이라고 하는 건 안 그려봐도 알 것 같은데 하면은 안 그려도 되는데 니네가 누가 높은 데 있고 누가 낮은 데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럼 그려봐야 돼. 그래서 수투에서 알려주는 건 뭐야? 그래프가 몇 차 나와? 3차랑 4차 나오고 우리 미적분 가서는 뭐 그려보겠어? 초월함수 그려보겠지. 사인과 코사인이나 뭐 지수와 노그랑 뭐 이런 거 그려보겠지. 응? 그런 거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누가 높은 데인지 높은 그래프랑 낮은 그래프 구별하기 위해서 높은 그래프랑 낮은 그래프 구별하면 돼요. 낮은 그래프 구별.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적분 쓰시면 되죠. 적분 쓰셔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은요 미적분 가지고 가서도 되고 뭐 다른 거 없어요. 넓이는 진짜 쉬워요. 진짜 알려주는 건 되게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니네가 짜잘한 계산해야 되고 산수 안 틀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봐주시면서 넓이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됐지? 그 다음에 미리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적분에서 어려운 게 뭐라고? 그려보는 거 조금 신경 써야 돼. 그리는 거 못하는 애들은 좀 힘들 거고 적분에서 넓이 구하는 건 요 적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적분 계산. 근데 이 적분 계산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것만 봐봐. 여기랑 빼야 되고 여기랑 빼야 되는데 둘이 빨리 계산하는 방법 없으니까는 그냥 A부터 B 따로 B부터 C 따로 다 따로 구하셔야 돼. 이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없을까 이러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공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특히 다항식에서는 초월함수에서는 공식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이 공식을 알려줄 테니까는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2차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자. 넓이 공식이라고 해서 그냥 공식이라고 쓸게요. 외워두면 편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넓이 공식. 그래서 선생님은 외우고 있으니까 너희들한테도 같이 외우자라고 하는 건데 넓이 공식은 먼저 2차 형태로 나올 경우 있어요. 2차 형태. 자 2차 형태로 나올 경우 그냥 아무나 다 쓰는 게 아니라 2차 형태이면서 자 2차 형태이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갈라서 써볼까? 세 가지로? 세 가지로 갈라서 쓸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고 fx 나와 있어. fx 나와 있고 여기 x가 있고 여기 교점이 알파랑 여기 교점이 베타야. 그럼 얘들아 너희한테 여기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에 대한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야. fx는 몇 차 함수다? fx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 이렇게 다들 알죠? 여기 알파 지나가고 베타 지나가면 이렇게 쓰는 거 다들 알지? 자, 저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선생님 지금 A를 양수라고 했잖아. A를 양수라고 생각해서 그렸는데 넓이 쓰세요 그러면 당연히 쓰지 말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쓴 다음에 쟤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대신해서 an,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거 적분하셔야 되는데 이거 적분하는 방법은 없어요. 전개를 다 하셔야 돼요.
쭉 전개하고선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야 돼. 그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이거는 한 번에 쓰는 공식. 자, 여기다가 S라고 해가지고, 자, 6분의 절대값 A 붙이시고,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에요, 이렇게. 절대값 A는요, 뭘 방지하는 거냐면, 선생님 그림상으로는 A가 양수라고 했지만은, 음수가 나오더라도 저렇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무조건. 알겠어? 자, 이거는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면서 할 테니까, 보여주는 거는 눈으로 보세요.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거 나왔다고. x제곱 빼기 5x. 자, 선생님 무조건 이 공식 많이 쓴다.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먼저 구하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자, 그러면은 니네가 알다시피 이렇게 x축 그려놓으면은 얘는 몇 지나가? 1이랑 4 지나가죠. 그럼 여기 면적 구하라고. 자, 이 면적은 저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쓰는 거야? s는 6분의 요 a라는 거는 최고차 계수입니다. 최고차 계수. 최고차 계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자, 최고차 계수 얘는 얼마 나왔어? 1짜리 나왔지. 여기도 6분의 1 쓰는 거야. 6분의 1 쓰고선 여기다가 뭐 쓴 거야? 베타가 뭐야? 베타가 큰 근이고 알파가 작은 근이야. 큰 근이랑 작은 근을 뺀 거야. x축과의 교점을 근이라고 했을 때 큰 근에서 작은 근 빼세요.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걸 몇 승? 3승 하라고. 그리고 얘는 3의 3승 27이니까 2분의 9 나오겠네. 2분의 9. 실제로 한번 보여줄 때가 봐봐. 이거 별거 없어요. 1부터 4까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에 dx 나왔으면은 니네가 적분 이것 자체도 귀찮다니까. 3분의 1x 3승. 봐봐. 계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줄 테니까 이렇게 4x 나왔으면은 여기다가 1, 4 넣었어. 그러면은 3분의 64. 그 다음에 넣으면 얼마니? 16이니까는 빼기 40. 그 다음에 더하기 16.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빼기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거 둘이 계산하면 얼마? 21 나오죠. 21. 21에다가 얘 더하면 37이지. 37에다 얘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까지 나왔어. 마이너스 3이랑 얘 한다면 얼마야? 마이너스 7.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5. 그러면 얼마야? 답이?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보세요. 적분값이 마이너스 넣으면 안 되죠. 넓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 붙인다? 마이너스를 다 붙인 다음에 계산한 마이너스 값. 그래서 얼마야 답이? 2분의 9. 2분의 9 나오잖아. 공식 증명해주세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은 공식 증명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생으로 전개해가지고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서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 있죠? 변형으로 싹 정리하면은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옛날에 이거 학교 소수령에서 증명하라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학교 소수령에서 얘들아 2차 함수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워두는 게 일단 급선무고 알겠죠?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럼 잘 봐. 니네가 이 선이랑 얘랑 교점에서는 항상 이 공식이 적용되는 거야. 선. 이 선 잘 봐도. x축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들아 직선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그럼 이 직선과 이차함수랑 둘러싸여져 있는 이 면적도 공식은 어떻게 될까? 공식은 얘랑 똑같아요. 대신에 뭘 알아야 돼? 여기 교점이랑 여기 교점이 뭐로 주어졌을 때? 알파랑 베타로 주어집니다. 맞죠? 이해돼요? 니네 잘 생각해봐.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y는 5x 빼기 4라는 함수가 있어. 얘들아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돼? x제곱은 이렇게 그릴 것이고 5x 빼기 4는 아마 이렇게 그릴 거야. 그 여기 만나는 데가 얼마야? 만나는 데가 둘이 같다라고 놓을 거 아니니? 같다라고 놓으면은 같다라고 놓는 게 이 모양이랑 똑같죠? 능형되는 거. 그 여기 얼마 만나? 1이랑 4 만난다고. 그럼 여기 면적은 누구랑 똑같다고? 지금 현재 이 면적이랑 동일해요. 완전히. 왜? 내가 봐봐. 지금 쓰라는 거는 어떻게 쓸 것 같아? 높은 그래프가 누구야? 5x-4야. 낮은 그래프는 누구야? x제곱이잖아. 그걸 1부터 4까지 빼라고. 그럼 얘들아 계산식 쓴 거 보니까 여기 써져 있는 식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지금 보세요. 똑같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하나 이 얘기를 하나 내가 지금 하려는 목적은 그냥 직선이랑 포물선이랑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 직선이랑 포물선이랑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은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최고차 계수에다가 6분의 쓰고 나눠주고 큰 거 만나는 데서 작은 거 만나는 거 뺀 거 세제곱이에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원리는 간단하죠? 원리 간단한 거니까 잘 정리한 다음에 쓰시면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2차 형태에서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가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또 요거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요것도 좀 해보자고.
자, 만약에 이차 함수 둘이서 둘러싸져 있어요. 이차 함수 둘이서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있으면은 이차 함수가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쳐봐. 이렇게 얘가 gx야. 자, 얘가 fx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둘러싸져 있는 데는 여기가 형성된다고. 그럼 여기 만나는 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데를 베타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서 면적을 구할 때 이 함수 이름을 그냥 뭐 하나 해볼까? 뭐 x제곱이라고 하고 하나는 2x제곱 빼기 4x 빼기 3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자, 두 함수가 fx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fx가 이렇게 나오고요. gx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이거 그리고 저걸 그려야 되잖아. 그럼 y는 x제곱 그리시고 y는 x제곱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얘는 완전 제곱식 하면은 얘가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 뾰족하게 해서 얘가 완만하니까는 잠깐만 여기다 마이너스로 쓸까? 마이너스는 좀 편하겠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쓰고 잠깐만 계산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는 3x 제곱에다가 7x 빼기 그냥 이렇게만 할까? 그냥 단순하게 봐봐 이렇게 하면은 자 얘가 어떻게 그려지니? 얘가 0이랑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 둘러싸져 있는 부분 여기 생기잖아. 여기 0 만나고 여기 하나 또 만나죠. 또 만나는 건 둘이 같다라고 하면 여기 뭐 3분의 7 나오니?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봐봐. 둘이 둘러싸져 있는 부분의 넓이는 기본적인 맥락이 뭐라고 했어? 높은 그래프에서 낮은 그래프 빼라고 했지. 높은 그래프가 누구야? 높은 그래프가 얘죠 얘. 마이너스가 높은 그래프야. 높은 그래프에서 낮은 그래프를 빼보세요.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7 만나요? 여기서 0 만나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결국 봐봐 마이너스 3분의 7부터 0까지 요거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7x니까는 자 요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한 적분은 내가 방금 가르쳤잖아. 요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한 적분은 얘랑 똑같다고 하는 거 보여? 얘랑 똑같은 거 보여? 왜 똑같아? 여기 알파, 베타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에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넓이 구하는 저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봐봐. 얘도 인수분해에서 만나는 교점이 얘가 0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7 나오는 거 보이지 얘들아? 그게 공식이 똑같다는 거야 얘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공식을 또 따로 외울 게 하나 뭐냐면은 6분의 여기다가 a 빼기 a 다시라고 해가지고 절대값 붙이는데 요 a는 뭐고 요 a 다시는 뭔지를 설명을 하면은 a는 뭐라고? a는 여기 최고차 계수예요. a 다시도 최고차 계수야. a랑 a 다시가 최고차 계수가 두 개나 나와. 봐봐. 얘도 몇 차 최고차야? 2차로 갖고 있는 최고차 a가 있겠지. 이해돼? 얘도 2차로 갖고 있지. 둘이서 빼는 거라고.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최고차 1과